안녕하세요.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공사장입니다. 오늘은 2013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구리갈매 역세권 A 원블럭을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요번에 4차 사전청약의 숨은 보석, 진짜 보석입니다. 구리갈매 역세권 A 원블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거잖아요. 신혼희망타운은 이제 아무나 지원할 수는 없고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되고요. 또 이게 새로 생긴 조항이에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는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비 신혼부부 가능하세요.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한부모 가족, 그 다음에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뭐 소득이나 자산 이게 있습니다. 자, 무주택자여야 되는 거고요. 청약 종합저축을 6개월 이상 납입하셔야 됩니다. 24개월을 하시는 게 더 좋죠. 소득은 이제 전년도 월 평균 소득에 혼자 벌 경우는 130% 이하, 맞벌이일 경우는 140%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총 자산 규모는 3억 70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총 자산이고요.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에요. 뭐 전세가 4억이라고 하고 전세자금 대출 2억 받으셨으면 이제 총 자산은 2억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게요. 서울과 연접한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라고 합니다. 인접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접, 근처에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연접은 뭘까요? 연접은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서울과 붙어 있는 지구가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예요. 자, 그리고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데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경춘선이고요. 오른쪽이 갈매지구, 왼쪽이 갈매 역세권지구 같아요. 나중에 이 경춘선 선로를 따라서 G, D, X, B가 다니게 되죠. 그거를 표현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서울과 붙어있는, 얼마나 가치가 높겠어요. 서울과 붙어있는 지역이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입니다. 입지 분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가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입니다. 자, 오른쪽으로는 구리갈매 지구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이제 전파연구소하고 태능골프장 지구, 태능지구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합쳐갖고 25,000세대 미니 신도시 규모의 택지지구입니다. 굉장히 크죠. 미니 신도시예요. 서울, 구리, 갈매가 합쳐진 도시예요. 꼭 뭐 같죠? 미래 신도시 같죠? 거기에서 이제 갈매 역세권의 A 원블럭은 여기에 위치를 합니다. 우선 입지를 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별내역이 도보 10분 이내 도착이 가능합니다. 왼쪽으로는 갈매역이 도보 10분 이내 가능해요. 별내역은 경춘선이 지금 다니고 있고요. 8호선이 2023년에서 4년 정도에 개통을 할 겁니다. 8호선. 2027년을 목표로 GTX B노선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자, 경춘선, 8호선, GTX-B의 트리플 역세권이죠.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자, 단지의 오른쪽으로 유치원이 붙어 있고요. 초등학교가 붙어 있고 공원 너머로 중학교가 있고요. 또 공원이 가운데 이렇게 넓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유푸마, 초푸마, 중푸마, 숲세권의 공푸마입니다. 뭐 다 갖고 있죠.
상업시설을 한번 볼까요? 자, 단지 남측으로 근린상업시설이 들어옵니다. 상가 건물 한 4, 5층짜리 되는 건물들이 한 4, 5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매역 뒤편으로 도보 10분 이내 갈매 역세권 중심 상업지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북측으로 올라가면 이제 개발될 별내 중심 상업지구도 도보 10분 이내 이용 가능하고요. 동측으로 이동을 하면 여기가 이제 구리 갈매지구에 지식산업센터 들어오잖아요. 거기 CGV나 종로서적 들어오는데 그 중심 지식산업센터의 상업지구도 10분 이내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보 10분 이내 상업시설 지구만 한 4군데가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상업시설이 많은데 내가 걸어서 이용 못할 상업시설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입지적으로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지적으로 뭐 기피시설이나 단점 찾아보면 여기 도시지원시설이라고 써있는 이 오른쪽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거리가 조금 가깝기 때문에 평상시에 문제가 없는데 날씨가 흐리거나 비 오거나 뭐 저기압이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냄새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가 단점으로 조금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말고는 뭐 장점밖에 안 보이죠. 장점을 굉장히 많은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지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단지 배치도예요. 이쪽이 정북향, 여기가 정남향이게 되겠죠. 자, 이거를 조감도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조감도를 제가 비틀었습니다. 이 단지 배치도랑 동일하게 보이도록 비틀었어요. 자, 조감도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총 18개 동이 구성되고요. 1800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최고 층수는 29층이고요. 갈매 역세권에 최초로 입주하는 단지예요. 시범단지고요. 시범단지의 장점은 뭐죠? 가장 좋은 입지에 가장 좋은 곳에 시범단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단지를 보시면 이렇게 북측으로 그 다음에 동측으로 방음벽이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요 도로는 넓은 도로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요 부분에서 지하로 들어가고요. 요 위에서 지상으로 나와요. 여긴 지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북측에 큰 도로가 있다고 해도 여기 소음이 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동쪽에 있는 도로는 별내지구랑 갈매지구를 연결하는 도로예요. 그래서 교통량이 많은 게 아니라 교통량이 좀 적어요. 그리고 차선도 뭐 2차선, 3차선 밖에 안 되니까 뭐 그렇게 도로 소음이 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지를 보시면 이제 사이드에 있는 동쪽이랑 이렇게 북측에 사이드에 있는 단지들은 고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층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단지 안쪽에 있는 동들은 되게 낮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층으로. 그래서 보시면 동간거리도 저층이기 때문에 조금 가깝고 이제 요 높은 고층들은 동간거리가 조금 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계하면 뒤에 있는 동이나 앞에 있는 동이나 다 채광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늘지는 게 많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전체 단지가 채광이 좋을 거고요. 전체 단지는 남서향이나 남동향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남향은 없어요. 남동향, 남서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단지를 보시면 단점으로는 단지에 단차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보시면 여기로 와보시면 알겠지만 평지인데요. 단차가 이렇게 서쪽으로 갈수록 지대가 높아지고요. 남측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지대가 높아집니다. 여기가 제일 높은 지역이고 여기가 제일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쪽으로 올라가는 단차랑 이쪽으로 올라가는 아파트 단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평지에 있는 아파트는 아닐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하고 행복주택하고 소셜 믹스 단지예요.
신혼희망타운이 대략 한 1200세대, 행복주택이 대략 한 600세대 정도 돼요. 그러면 단점이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어떤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공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공사랑 LH가 뭐 협력하지 않는다면 이 시공사가 시공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시공사의 브랜드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600세대 소유주는 LH거든요. 그래서 입주하고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와도 신혼희망타운 사람들이 모여서 시공사 브랜드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청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평면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6하고 55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46 평면은요 3베이 구조, 하나, 둘, 세 개 3베이 구조의 판상형이고 마통풍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방은 2개, 침실 2개, 욕실 하나, 그 다음에 팬트리가 있습니다. 주방 있고 거실 있고요. 자, 방이 2개니까 뭐 최대 3인 가구까지 가능하겠죠. 뭐 평면은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46에서 최대한 많이 뽑은 거고요. 46을 이제 평수로 계산하면 공급 평수로 볼 때 한 20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5 A타입, D타입 두 개 볼게요. A타입, D타입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뭐가 다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는 잘못 찾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4베이 판상형 마통풍 구조입니다. 침실 하나, 2개, 3개, 방 3개, 욕실 2개, 욕실 이렇게 2개 마통풍 되는 거고요. 자, 현관에 팬트리가 있습니다. 입구 쪽에 현관 팬트리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주력 평면이 5구제곱미터랑 봤을 때 차이점은 방 하나가 작아요. 알파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침실 하나가 작고 안방에 베란다 부분이 없어요. 요 부분이 빠져 있죠. 그리고 드레스룸도 조금 작고 요만큼. 그거 말고는 거의 5구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25평 아파트랑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55B 타입이에요. 4베이 구조의 판상형 구조지만 얘는 마통풍이 안 됩니다. 여기가 막혀 있어요. 얘는 베란다를 요렇게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벽입니다. 창문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와도 이쪽으로 못 나가요. 자, 마통풍이 안 돼요. 근데 나머지 구조는 뭐 A타입, D타입이랑 동일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사전 청약 때는 타입을 고르지 않잖아요. 본 청약하면서 타입이 이제 랜덤하게 선정이 될 건데, 만약에 59, 55B가 되시는 분들은 조금 섭섭하실 것 같아요. 섭섭해요. 근데 되고 안 되고가 제일 중요한 거지, 타입이 뭐가 되냐는 진짜 되게 조그만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섭섭해하지 마세요. 된 게 중요한 거고요. 근데 돼도 55B가 되면 55A나 D가 된 사람보단 조금 섭섭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55C 기본적인 타워형 구조입니다. 얘는 거실, 방 3개, 욕실 2개는 동일하고요. 거실하고 주방이 이렇게 통합되어 있어서 현관 들어왔을 때 집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커 보이고요. 이제 작은 방들이 안방하고 멀어져요. 그래서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고요. 뭐 현관에 팬트리 있고 기본적인 타워형 구조예요. 선호도가 조금 호불호가 갈린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고 불호하시는 분들은 불호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면은 이렇게 46 하나, 55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5A나 55D가 당첨되시면 가장 선호도가 높은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양가 분석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매 역세권 A 원블럭은 이제 공급 평수로 보면 24평이에요. 갈매 한라비발디가 가장
근처에 있는 유사한 아파트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34평 기준이고요. 금액은 분양가가 4억 1,300, 할라비발디는 매매 시세가가 8억 5천이에요. 평당가 기준으로 얘는 역세권 A1 블럭은 1,700, 할라비발디는 2,500입니다. 자, 입주 시기가 11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갈매 역세권 A1 블럭과 갈매 할라비발디가 동일하다고 본다, 평당가가 동일하다, 그러면 갈매 역세권은 입주 시기에 현재 가치로 6억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연수가 11년 차인데 왜 동일해? 비발디보다 역세권이 더 높아야지. 이렇게 보시면 6억 5천까지 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경기도에서는 평수가 24평보다 34평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선호 평수 때문에 비발디보다 좀 열이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지만 그렇게 보수적으로 판단해도 5억 5천입니다. 청약의 안전마진은 1억 5천에서 2억 5천 정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2억에서 2억 5천 정도는 현재 시세로 안전마진을 갖고 가실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당첨되셔야겠죠? 일정을 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2012년 12월 29일 날 했고요. 신청은 당해 구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2022년 1월 10일부터 22년 1월 10일부터 22년 1월 14일까지 청약하시면 돼요. 경기도나 서울에 계신 분들은 17일부터 22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당첨자는 2월 17일 날 발표를 하고요. 당첨자 발표를 하고 본 청약까지 굉장히 멀어요. 거의 2024년 9월 15일이 본 청약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1800세대 대단지니까 대략 3년 정도 걸려서 27년 7월경에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구리갈매 역세권은 토지 보상이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토지 보상이 시작도 안 한 왕숙 1지구 같은 경우가 똑같이 발표가 나고 2024년 11월에 본 청약을 합니다. 왜 이 기간이 이렇게 길까요? 왜 길까요? 저는 입주 공고문의 안내 문구에서 찾았습니다. 자,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와 인접하여 태릉 공공주택지구, 태릉 골프장이 추진 중으로 향후 태릉 지구와 갈매 역세권 지구의 연계 계획 수립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 등 지구 계획이 변경이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 지금 태릉 골프장이랑 이제 갈매 역세권 지구를 통합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 아까 본 그 지구 계획에서 도로나 이런 부분이 많이 변경될 거예요. 그래서 태릉 골프장 지구와 연계되는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긴 거예요. 원래 갈매 역세권만 하게 되면 내년 말만 돼도 아마 본청약 할 수 있는데 요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긴 거고요. 이거는 갈매 역세권에 굉장히 좋은 호재인 거예요. 태릉 골프장하고 갈매 역세권이 통합 개발되는 거고요. 기존의 갈매 지구까지 연계해서 개발되는 거기 때문에 갈매 역세권 6,800세대 조그만 택지가 아니라 25,000세대 미니 신도시에 들어가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부심을 갖고 보시면 돼요. 자, 내용이 길어졌죠? 내용이 길어서 자, 공사장에 한마디 할게요. 오래 기다리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보시고 갈매지구에 미리 들어와서 전세 거주하시는 제가 아는 신혼부부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래 기다리신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제가 기원할게요. 별내역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첫 번째는 자이더스타고요. 두 번째는 구리 갈매 역세권 A1 블럭입니다. 세 번째는 우미린 1차입니다. 별내 우미린 1차. 네 번째는 갈매 할라비발디입니다. 두 번째로 별내역이 가깝다는 거는 트리플 역세권. 게임 끝, 땅땅땅 이렇게 되는 거죠. 자산이 낮은 신혼부부, 자산이 1억에서 2억 정도 있으신 분들 적극 추천드립니다. 분양가의 70% 대출 가능합니다. 청약 자격에 대한 문의는 청약홈 홈페이지에 이제 문의하셔야 돼요.
청약 자격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갈매 역세권 A 원블럭의 입지나 단지 문의는 저한테 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올린 이 영상 말고 집을 봅니다. 가치를 봅니다. 집 잘 보는 하우스봄TV 비발디 봄 소장님이 올려주신 컨텐츠들이 있어요. 갈매 역세권 관련된 요 컨텐츠들도 검색하셔갖고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2021년 마지막 날 제가 갈매 역세권 A 원블럭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이고요. 이거를 들으시고 관심 있고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 이거를 노리시는 분들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공사장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